여름이 뜨거워서 매미가 우는 것이 아니라 매미가 울어서 여름이 뜨거운 것이다. 매미는 아는 것이다. 사랑이란 이렇게 한사코 너의 옆에 붙어서 뜨겁게 우는 것임을. 울지 않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미는 우는 것이다. 안도현 시인의 시 사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인의 마을 이수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더운 날씨에 평안하셨습니까? 안도현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여름이 뜨거운 것은 매미가 뜨겁게 울고 우리의 사랑이 뜨겁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양이 대지를 뜨겁게 사랑하고 농부들이 논밭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가 가족과 이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열기가 이 여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 예로부터 여름이면 뜨거운 삼계탕을 먹었듯이 이 땅과 우리의 형제와 이웃의 행복을 위해 이 여름 우리는 이 여름 뜨겁게 사랑을 불태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미의 울음보다 더 가열차고 뜨거운 사랑으로 마지막 남은 여름을 시원하게 지날 수 있기를 바라며 시인의 말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에서 왕성하게 시작 활동을 하고 계신 박숙경 시인을 모시고 시인의 문학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김광석이 부른 바람이 불어오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줄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김광석이 부른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들었습니다. 산바람, 강바람이 어느 때보다 기다려지는 때입니다. 우리 지역엔 금호강이 있고 팔공산이 있어 산바람, 강바람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자연이 준 큰 선물이 아닐 수 없죠. 해가 저무는 시간이면 강변을 거닐며 시원하게 불어오는 강바람 곁에서 강물 속으로 잠기는 붉은 노을을 바라보는 재미도 좋지요. 오늘도 시인의 마을이 전하는 시와 음악이 여러분에게 시원한 산바람, 강바람이 되길 바라며 박숙경 시인을 모시겠습니다. 박숙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시인님 안녕하세요. 네, 박숙경 선생님,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말씀 나눠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시인의 마을 청취자 여러분. 저는 시와 시조를 쓰고 있는 박숙경입니다. 경북 군위에서 태어나신 박숙경 시인은 2015년 독립모글에 시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으며 2023년 3월 중앙시조 100일장에서 장원으로 당선되셨으며 2024년 전국시조 100일장에서는 차상으로 입상하셨으며 2025년에는 한라일보 신춘문예 시조 부문에 당선되기도 하셨습니다. 2016년과 2021년 그리고 2025년에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창작지원금을 받으셨고 2023년에는 아르코 발표지원금을 받으셨으며 2024년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창작지원금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시집으로 나라라 캥거루, 세계의 말은 다정하기도 해서 올해 문 밖에 세워둔 낫딸에게를 출간하셨으며 시조집으로 심장을 두고 왔다를 출간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시에 관심을 가지고 쓰기 시작하셨습니까? 44살 때부터입니다. 40살에 낳은 막내를 이제 5살이 되면서 유치원에 보내고 나서야 이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지만은 사회로 또는 바깥으로 나가는 게 겁이 났습니다. 괜히 돈 벌러 나가서 돈을 못 벌고 오히려 돈을 더 쓰는 사람을 가끔 보았습니다. 그 후 내가 좋아했던 게 무엇이었나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때에 시를 좋아했고 읽고 외우고 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이들의 도움으로 컴퓨터를 배워 인터넷에서 시를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를 읽다 보니까 나도 한번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스님께서 시를 좋아하시고 쓰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네, 시라는 게 읽을 때는 아름답다, 멋지다라고 막 생각이 드는데 쓴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처음엔 한 행의 시도 쓰질 못했지만은 좋아하는 시를 읽고 필사하고 그러다 보니 한 문장이 나오고 한 편의 시가 되고 그러는 과정이 좋았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한 편의 시가 완성되었을 때의 행복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럼 여기서 선생님의 시를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처음 들려주실 시는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 시집 나라라 캥거루에 수록된 맛있는 말이라는 시를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맛있는 말, 박숙경. 금빛 햇살과 마주친 오전의 이마가 곱다는 말. 수평선이 약하게 떨리면 파도의 덩치가 커진다는 말. 찬바람이 나면 바다에서 나는 것들이 맛있어진다는 말. 굴뚝 연기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아름다운 이들이 지붕 아래 잠들려고 모여드는 저녁이기 때문이라는 말. 새들이 높은 가지 끝에 집을 둔 것은 허공이 지붕이고 달빛이 이불이기 때문이라는 말. 그래서
별 탈 없이 하루를 마무리 짓는 일이 행복이라는 말, 그 말. 네, 박수경 시인의 시 맛있는 말을 읽어봤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이마, 수평선 끝에서 일렁이는 물살, 찬바람 연기가 오르는 굴뚝, 나뭇가지의 새들이 집을 짓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아름답다는 말이 맛있다는 것, 참 공감이 가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아름다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건 결국 그 대상을 바라보는 시인의 시선이 아름답고 그 마음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이 시를 쓰실 때의 시작 노트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맛있는 말을 쓸 그쯤에는 여행을 자주 다녔습니다. 동해안 그 어디쯤인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은 아주 높은 파도를 보았고 그 파도를 가지고 시 한 편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다른 아름다운 풍경을 불러와 옆에 앉혀놓고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제목을 아름다운 말로 할까 하다가 너무 흔해서 맛있는 말로 고치고 보니 맛있는 시가 된 것 같아요. 네, 말은 힘이 있죠.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때론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언어를 다루는 시인들은 곱고 아름다운 말, 생명을 살리는 맛있는 말로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께서 평소에 가지고 계신 언어와 말에 대한 생각도 좀 나눠주시죠. 네, 모든 생명체는 그들만이 쓰는 언어가 있겠죠. 있으니까 서로 소통을 하면서 생각과 감정까지 전달하는 수단이 되고요. 저는 특히 시를 쓰는 사람이어서 시를 써서 세상에 내놓으면 독자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나 할까요. 요즘은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시를 쓰는 시인도 많기는 많죠. 그죠? 예. 예. 꼭 눈치를 봐서라기보다는 저는 제가 읽어도 어렵지 않은 시를 쓰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야만 독자들도 힘들지 않게 읽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여기서 선생님께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다고 청하신 노래를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노래를 이번엔 들어볼까요? 네. 얼마 전 방영된 그 드라마 주제곡인데요. 임영웅이 부른 천국보다 아름다운을 들어보겠습니다. 흐릿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곳 따뜻한 찰나의 우리 차가운 새벽에도 피어나는 꽃처럼 영원이란 계절 속에서 부딪힌 말아줘요. 잊혀질 기억 속 우리가 나눴던 약속 아름다웠던 모든 날 눈이 부시던 모든 날 선명히 보이는 The rise, the fall
꿈속에 저 계절처럼 잊었던 나를 부르는 기억 속에 목소리가 아름다웠던 모든 날 눈이 부시던 모든 날 선명히 보이는 The rise, the fall. Take my hand and close your eyes. 영원의 틈 그 너머로 다시 우리는 날아가. 찬란했던 아름다웠던 모든 나를 뒤로 하고 아름다웠던 모든 날 눈이 부시던 모든 날 선명히 보이는 The rise and fall, the sweet and bitter 그 모든 날 lost and found.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104.5MHz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보내드리는 이수아의 시인의 마을을 듣고 계십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네, 선생님께서 처음 시를 쓰시고 열심히 습작을 하던 시절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우물한 개구리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엔 집 주변의 산과 들, 하다못해 아파트 화단이나 금호강변 등을 걸으며 작은 풀꽃들과 자연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사진도 찍고 메모도 해서 집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초고를 써두었다가 여러 번 퇴고의 절차를 거쳐서 한 편의 시를 만들어내고 그랬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시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감히 시가 제 삶의 전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엔 늙어서 경로당 안 가고 아이들에게 엄마의 이름이 찍힌 시집 하나를 선물하는 게 꿈이었는데 요즘 생각하면 꿈의 초과 달성이라 할까요? 이것이 저는 저의 멋진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욕심은 뭐 더 많을수록 좋죠. 애들한테뿐 아니라 손자 손녀에게도 이제 네. 한 번씩.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럼 선생님의 시를 한 편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들려주실 시는 어떤 건가요? 네. 이번에는 저의 두 번째 시집 그 세계의 말은 다정하기도 해서에 수록된 흑백사진이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흑백사진 박숙경. 한 차례 소나기가 풀벌레의 언어를 잔뜩 풀어놓았다. 그 세계의 말은 다정하기도 했어. 오갈 데 없는 고요의 행간에 쉽게 닿는다. 자정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꿈꾸기에 알맞은 시간. 바람 없는 밤. 오래전 생각을 앞질러 걸어도 되는 밤. 모처럼 근심 없이
머루가 연그러도 되는 밤. 문득 속눈썹 사이로 별 하나 반짝인다. 액정 속에서 흐르고 있는 아버지. 네, 박숙경 시인의 시 흑백사진을 읽어보았습니다. 한 차례 소나기가 풀벌레의 언어를 잔뜩 풀어놓았다는 표현이 참 상큼하기도 하고 정겹기도 하네요. 선생님께서 이 시에서 표현하시고 싶었던 이야기 좀 더 나눠주시죠. 네, 요즘은 잠이 많아져서 일찍 자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늦은 시각에 커피를 마셨다거나 아니면 잠을 놓쳤을 때 풀벌레 소리가 8층까지 올라옵니다. 이미 소나기 한 줄기 지나간 뒤였고요. 아무리 잠을 청해도 잠은 오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휴대폰을 들고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폰 갤러리 한편에 저장된 아버지의 흑백 사진을 발견하고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에 잠을 못 이루고 그랬던 시간을 그려낸 시입니다. 아버님께서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그리움이 더 크게 다가왔으리라 여겨집니다. 네. 이 시에도 보면 언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풀벌레의 울음소리를 하나의 언어로 표현하신 것도 어쩌면 자연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싶은 선생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언어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요새 길고양이들 밥을 주고 있는데 길을 지나다가 이제 그 목소리가 너무 슬픈 듯 해가지고 제가 밥을 주게 되었어요. 예. 밥을 주러 가면 제가 먼저 나비야 안녕 밥 먹자 그런 말을 하면은 고양이는 고마워 잘 먹을게. 어쩌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보다 소통이 예.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시를 쓰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듣고 그랬나 봐요 아마도. 예. 네. 네, 바람도 없고 모처럼 근심도 없이 머루가 연걸어도 되는 밤 문득 속눈썹 사이로 별 하나가 반짝이는 고요한 밤에 액정 속에서 흐르는 아버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풀벌레 소리 외에는 너무나 고요한 시간이어서 이럴 때 무엇이든 밤새 막 쑥쑥 잘 자랄 것 같기도 했고요. 예. 또 아버지는 저의 눈물 보튼이기도 합니다. 네.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제게 많습니다. 예. 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 20대 중반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네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어떤 노래를 함께 들어볼까요? 네. 보통 가왕이라고 하죠. 네. 조용필이 부른 바람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라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대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나마는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대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없다는 걸 우리 깨달았네. 이제 그 대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예, 조용필이 부른 바람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시를 통해서 평소에 표현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서정시는 너무 흔하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시의 본질은 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고 여려서 누군가가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물들에게 눈길을 주고 마음을 쓰다 보면은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생각을 저는 시에 담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 자연과 사물, 인간에 대한 시인의 서정을 노래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언어를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 또한 시가 가진 사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선생님의 시작이 돋보이기도 하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앞으로 서정시 외에 다른 영역으로 선생님의 작업을 확장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네, 어려운 시를 쓴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저는 여태 해오던 박숙경만의 향기가 나는 시를 계속 쓰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시조는 이미 출발선을 지났고 시조단의 여러분들이 박숙경만의 시조풍이라고 많은 칭찬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시조 쓰는 일도 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서 그러면 선생님의 시를 한 편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들려주실 시는 어떤 건가요? 네, 이번에는 역시 두 번째 시집
그 세 개의 말은 다정하기도 했어에 수록된 붉은 사막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사막 박숙경. 눈물 글썽이던 별 하나를 머리맡에 두고 어린 왕자와 사막 여우와 불시착 사이에서 당신을 또 놓쳤다. 누군가의 뒤를 따라 걸었지만 발자국은 금세 사라졌다. 온몸이 아파왔다. 새끼를 빼낸 자국은 오래된 모래층 같았어. 손톱을 세워 긁고 나면 다시 자라나는 배꼽. 한참이나 눈을 뜨지 못하고 발버둥 쳤다. 간신히 새벽 꿈을 건너면 온통 붉은 사막. 몸이 기억하고 있는 마지막 주소. 낙타는 더 이상 울지 않는다고 꿈속에서 누가 말했던 것 같다. 사막은 건너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다. 네, 박숙경 시인의 시 붉은 사막을 읽어보았습니다. 눈물 글썽이던 별을 머리맡에 두었다는 표현에서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당신을 또 놓치고 누군가의 뒤를 따라 걸었지만 금세 사라진 발자국을 맞이한 시인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견뎌야 하는 화자의 아픔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시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선생님, 이 시를 쓰실 때의 이야기 좀 더 나눠주시죠. 네, 시인의 서랍에서 시가 빠져나가면 이미 시는 시인의 것이 아니고 독자의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자들이 어떻게 읽어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도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쓴 것은 상실의 아픔이라기보다는 아이를 가졌을 때 배가 허옇게 갈라졌던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아이를 가졌을 때 허옇게 갈라졌던 배가 사막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가 태어난 달 그쯤이면은 가려워요. 그래서 너무 가려워서 긁다 보면은 붉은 사막처럼 네. 보이기도 해서 제목을 붉은 사막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를 완성하기 위하여 꿈과 이제 가위 눌림과 어린 왕자와 사막 여우와 불시착을 네.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네. 네, 사막은 건너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사막은 있죠. 그 뜨거운 모래밭을 외면할 수도 돌아서 갈 수도 없죠. 어차피 건너야 할 사막이라면 단단히 신발끈을 조여매고 장렬하는 태양과 목마름, 살갗을 헤집는 아픔을 견뎌야 하는 것도 우리들의 삶의 몫이겠죠. 하지만 그 사막을 견뎌야 하는 시간은 참으로 힘겨운 시간이겠죠. 그 고통의 시간을 한편에 반짝이는 시가 위로와 힘을 주기도 하겠죠. 이 시를 읽으니 선생님께서 그 사막을 견디는 힘이 바로 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사막에서 시와 시작이 갖는 의미에 대해 말씀 좀 나눠주시죠. 6년 터울로 아이 셋을 낳아서 성장시키고 살림산 것 외에는 제가 특별하게 잘할 줄 아는 게 없었는데요. 시를 써봐야겠다 생각하고 시작을 한 게 저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를 쓰는 일은 혼자서 해야 하는 일이고 또 혼자 걷는 길이 힘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마다 견뎌야 할 사막을 생각하며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함께 들으실 노래는 어떤 건가요? 네, 이번에는 가수 이적이 부른 거짓말 거짓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란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물끄러미 선채 해가 저물고 그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내겐 잘못이 없다고 했잖아. 나는 좋은 사람이라 했잖아. 상처까지 안아준다 했잖아. 거짓말, 거짓말. 다시 나는 홀로 남겨진 거고 모든 추억들은 버리는 거고 역시 나는 자격이 없는 거지.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거짓말, 거짓말. 네, 이적이 부른 거짓말, 거짓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출간하신 시집이 있으시면 그 이야기도 좀 나눠주시죠. 아, 네. 10년 동안의 습작 기간을 거쳐서 제가 등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1년 후에 첫 시집 나라라 캥거루를 출간했습니다. 언어를 찾고 깊는 저의 기나긴 과정과 시인으로서 궤도 진입을 세심하게 지켜보신 스승님께서 나로서는 이 활짝 핀 화단의 꽃을 마음껏 완성하는 즐거움을 사양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집
그 세 개의 말은 다정하기도 해서를 출간하고는 시를 쓰는 게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세 번째 시집으로 올해 문 밖에 세워둔 낯달에게를 출간했습니다. 발문을 써주신 전윤호 시인께서는 차분하다. 좀처럼 감정이 들뛰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장점이 있다. 그건 사물에게 말을 시킬 줄 안다는 것이다. 라는 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첫 시조집 심장을 두고 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시만 생각하고 시만 써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틈틈이 쓴 시조가 제법 모여서 원래 이제 한라일보 신춘문예 시조 부분에 당선도 되었고 겸사겸사해서 이제 그동안 모아둔 시조들을 꺼내서 시조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와 시조를 함께 작업하시는 것을 보니까 선생님의 시에 대한 애정과 또한 시적 감성이 아주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유시를 쓰시면서 특별히 시조에 관심을 갖고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시 외에 다른 장르는 아예 생각을 못했습니다. 시 하나라도 잘하자 그런 생각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시가 이렇게 시를 쓰다가 꽉 막혀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시조 생각이 갑자기 나서 이제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시조를 읽어보니까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나도 시조를 써보자 싶어서 이제 정완영 시조 작법을 찾아서 제가 시조의 율격을 익히는 것부터 했어요. 정형의 틀에 언어를 맞춰 넣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는데 오래 시를 써온 게 밑거름이 됐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또 써보니 재미가 있기도 했습니다. 네, 자유시를 쓸 때와 시조를 쓸 때 선생님께서 추구하시는 감성과 시 세계의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제목이나 이런 시어가 떠오르면은 이건 시로 가자, 이건 시조로 가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물을 보고 네, 또 네. 감성이 떠오르면 네. 요거는 시, 요거는 시죠. 네, 그렇게. 이거 탁월하신 한 20년 그런 쓰다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예. 같아요. 그 필 이력이 네. 길면 이제 그죠? 그런 게 아주 자연스럽게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선생님의 시를 한 편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들려주실 시는 어떤 건가요? 네, 이번에는 저의 세 번째 시집 올해 문 밖에 세워둔 낯달에게에 이제 수록된 전룩이란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전룩 박숙경 절룩절룩 책 붙이고 오는 길 접질렸던 왼발에 무게가 더 실려요. 시든 장미 옆으로 유모차가 지나가요. 상둥이 중 한 아기가 손가락을 빨아요. 나의 절룩과 다시 하겠습니다. 네, 나의 절룩과 아기의 손가락 사이엔 결핍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공원 벤치에 노인 몇 나란히 앉아 폭염보다 더 뜨거운 고독을 뜯어내는 중이에요. 고독은 삼각형, 꼭지점은 무엇이든 끌어당겨요. 어디선가 달려온 소낙비 한 줄기 넘어지고 전룩이 모여 여름을 견디는 풍경이라고나 할까요?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면 전룩을 감추고 하나도 안 아픈 사람처럼 걸어요. 아직 전룩을 꺼낼 용기가 내겐 없는 거죠. 전룩을 앓기 전엔 누구의 전룩도 보이질 않았어요. 나의 전룩을 내가 읽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전룩이라는 문장이 완성된다는 걸 수많은 전룩 속에서 깨닫는 오후예요. 화단의 치자꽃이 마지막 향기를 토해요. 잠시 전룩을 잊고 그 옆에 쪼그려 앉아요.
네, 박숙경 시인의 시 전룩을 읽어보았습니다. 시든 장미 옆으로 지나가는 유모차에 누워 손가락을 빨고 있는 아기,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폭염보다 더 뜨거운 고독을 뜯어내고 있는 노인들, 어디선가 달려온 한 줄기 소낙비가 넘어지는 모습 속에서 절룩이는 결핍을 발견한 선생님의 시선에서 사물과 대상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집니다. 아마 발목을 접질러 절룩이고 있기에 어딘가 절룩이고 있는 모습이 더 눈에 들어왔으리라 여겨지지만 그래도 평소 따뜻한 시선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냥 스쳐 지나버리고 말았을 작은 풍경에서 함께 절룩이는 모습을 보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의 예민한 감성과 시적 서정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2022년 5월인가 대통령 선거 투표하러 갔다가 계단에서 제가 발을 접질러 반깁스를 오래 하고 다닌 적이 있는데요. 그때 풍경이에요. 예. 네, 어느 정도 이제 나아가던 그쯤 우체국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문득 지나간 아기와 폭염에도 불구하고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들의 결핍과 외로움이 보였어요. 내가 아프지 않아도 물론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내가 아프니까 더 잘 보이는 풍경을 생각하면서 쓴 시입니다. 네, 제목도 참 재밌습니다. 네, 무심코 지나가는 사물과 대상의 절룩거림과 결핍을 예민하게 포착하여 공감을 느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절룩이지 않는 듯이 행동하는 건 비단 이 시의 화자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결핍과 절룩을 지니고 살아가면서도 세상에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절룩이지 않은 듯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자신의 절룩을 고백하는 것, 시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이 시를 더 돋보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는 문해바다 공모 당선작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절룩이라는 시가 저에게 또 작은 희망을 주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어딘가를 접질러 절룩이고 있는 분들과 함께 이 시를 생각하며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들을 노래는 어떤 건가요? 목소리를 들으면 저는 풀피리 소리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장필순이 부른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를 들어보겠습니다. 널 위한 나의 마음이 이제는 조금씩 식어가고 있어. 하지만 잊진 않았지. 수많은 겨울들 나를 감싸 안던 너의 손을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쯤에 또다시 살아나. 그늘진 너의 얼굴이 다시 내게 돌아올 수 없는 걸 알고 있지만 가끔씩 오늘 같은 날 외로움이 널 부를 땐 내 마음속에 조용히 찾아와줘.
이제는 조금씩 지워지고 있어. 하지만 잊진 않았지. 힘겨운 어제들 나를 지켜주던 너의 가슴, 이렇게 내 맘이 서글퍼질 때면 또다시 살아나. 그늘진 너의 얼굴이 다시 내게 돌아올 수 없는 걸 알고 있지만 가끔씩 오늘 같은 날 외로움이 널 부를 땐 내 마음속에 조용히 찾아와 줘.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104.5MHz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보내드리는 이수아의 시인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시를 한 편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려주실 시는 어떤 건가요? 네, 이번에는 이제 작년에 나왔죠. 저의 세 번째 시집 올해 문 밖에 세워둔 낯달에게 수록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박숙경. 금계국 떠난 옆자리에 기생초 꽃 피운 걸 보면 가뭄의 실개천에서 하루만큼의 목숨을 연명하는 외가리와 마주치면 모노레일 위를 옮겨 다니는 까치들을 보면 큰 물 지나면 허물어질 걸 알면서도 정성껏 돌탑을 쌓는 이의 손길이 느껴지면 수레국화 피었다 진 자리에 다시 수레국화 철없이 피어난 걸 보면 시멘트 담벼락을 잡고 오르는 담쟁이 덩쿨을 보면 걷다가 지칠 때 이마를 만지고 가는 몇 올의 바람을 생각하면 무엇에 쓰일까 싶어도 나비에게 무당벌레에게 꽃술을 내주는 꽃에 비하면. 네, 박수경 시인의 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를 읽어봤습니다. 금계국 떠난 옆자리에 피어난 기생초 실개천에서 하루만큼의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외가리, 모노레일 위를 옮겨다니는 까치들, 철없이 다시 피어난 수레국화, 담벼락을 기어오르는 담쟁이 능쿨, 지친 이마를 만지고 가는 몇 올의 바람, 나비와 무당벌레에게 꽃술을 내어주는 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화자의 겸허한 고백 앞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님께서 요즘 하고 계신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나눠주시죠.
네, 지난해부터 제가 대구 시인협회 재무국장 일을 맡아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전문 개간지 시하늘의 운영을 맡고 있기도 하는데 제가 맡은 책임을 성심껏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시조집을 출간한 이후 시조집 홍보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낭송회와 북토크 등등의 소소한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좋은 작품 많이 보여주시고 대구 시단과 문학을 위해서도 다양하게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인의 마을도 선생님의 시작과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숙경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계속해서 좋은 작품들 많이 쓰시고 또 독자 여러분께도 많이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박숙경 시인께서 청하신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를 들으며 시인의 마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박숙경 선생님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하늘이 저